생생한 모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리는 M트렌드 모빌리티 생생뉴스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서 무산된 건데요. 쌍용차는 투자계약 해지를 밝히며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대금 미납도 문제지만 쌍용차 노조, 쌍용차 협력 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인수를 반대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제시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인데요. 쌍용차 회생 계획안에는 회생 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쌍용차는 법정 관리 기간인 올해 10월 전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M&A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인데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제200은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공장이 착공돼 연간 3만 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없으면 쌍용차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또 미국에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스텔란티스는 지프, 크라이슬러 등 산하 브랜드에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탑재해 2030년까지 북미 지역의 차량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공장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가 생산될 계획인데요.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등장하고 무선 전동 공구 등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커지는 북미 상황이 투자 결정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건 현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46기가와트시였던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내년에 143기가와트시를 거쳐 2025년 286기가와트시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의 투자에 힘입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오는 2024년에 완전히 자체 조달할 전망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2024년에 전기차 220만여 대 분량인 9만 3천 톤의 양극재용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양으로 보면 양극재 1년에 22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계획대로만 확보가 된다면 포스코 케미칼의 리튬 자급률은 102%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은 양극재의 원료로 배터리에서 양극,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1년 동안 국제 리튬 가격이 우리 돈으로 킬로그램당 16,000원에서 9만 원 가까이 이렇게 5배 이상 오르는 등 가격의 변동폭이 커져서 공급 안정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은 양극재 원료 중 사용 비중이 가장 크고 고성능의 전기차용 양극재 1톤을 제조하려면 약 0.46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양극재 회사 중에 리튬 관건과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춘 곳은 포스코 그룹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수익성으로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됐죠.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고차 판매 수익이 완성차 판매 수익보다 큰 걸로 조사됐는데요.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가 분석한 2019년 기준 자료를 봐보면 미국 중고차 한 대당 수익은 2,300달러였는데 신차의 한 대당 수익은 1,200달러였습니다. 약 2배 정도 높은 거죠. 영국도 중고차 한 대당 수익이 2,337달러. 그런데 신차 수익은 1,959달러로 역시 중고차 수익이 높았습니다. 이런 자료로 미뤄봤을 때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사업에서 신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고차 부문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의 수리용 부품 판매와 정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경매 사업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사업의 사이클을 완성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고차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최근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대차의 주가 부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 소액주주가 최근 주가 부진의 이유를 묻자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꼽으며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글로벌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과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러시아 사태 등의 영향을 들었는데요. 지난해 1월 25만 7천 원까지 치솟던 현대차 주가는 이달 초 16만 9천 원까지 떨어져 약 34.2% 하락했습니다. 대외 환경 등의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실적이 경쟁사 대비 양호하다는 점과 올해도 고급차, 전기차 등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좋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대응과 관련해 회사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라며 공급 안정화 논의를 지속하고 유연 생산을 통해 대기 수요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뉴스였습니다. 이제 생생뉴스는 유튜브는 물론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